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코스피가 5천을 터치하자마자 이제 코스닥으로 그 타깃이 변경된 걸까요? 여당은 코스닥 3천을 목표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때문에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일제히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카카오페이, 다날 포함해서 4개 종목이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이런 결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술 솔루션 기업들, 이어서 증권주까지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일시적인 급등일지 아니면 시작인 건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또 코스닥 하면 바이오죠. 바이오도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이고 비반주 안에서는 특히 경구용 관련주들의 탄력이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만큼 바이오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볼 거고요. 2차 전지나 로봇 쪽은 빠지면 기회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분위기가 코스닥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도 선뜻 손이 나가진 않습니다. 함께 점검하면서 이번 주 SK 하이닉스 필두로 굴지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주까지 체크해 볼게요. 모닝콜을 울리네요. 일어나서 썰 좀 불러 가보시죠. 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저는 지난 금요일장 보면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하루짜리다 보니까 또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코스닥으로 잡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랠리 시작될까요, 오늘도? 사실 이제 작년 한 연말 정도부터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뭔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이 됐다가 그것이 이제 실망감으로 이어졌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 다시 이제 코스피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쏠림이 연초에 나타났던 건 사실인데 일단 코스피가 5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마디 지수이자 목표 지수에 도달을 하면서 자, 눈에 돌리기 시작한 거죠. 자, 코스피가 5천에 갔으면은 코스닥도 뭔가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맞아요.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코스닥이 금요일 날 고점이 한 995점 됐는데 이게 4년 만에 최고치예요. 2022년 1월 이후에 최고치고 결국 이 코스닥 5천이라는 지수가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제 어떻게 문을 열었다면은 코스닥이 이제 1000을 넘어가는 건 1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이 신뢰를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저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코스닥 시장은 사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었고 또한 이제 뭔가 어떤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털에 대한 기반보다는 기대치에 대한 기반이 더 높았던 시장인데 만약에 이제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랠리를 보인다면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적이라든가 시장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제 코스닥 랠리가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어떤 참여자였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코스피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사실 코스닥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고점에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많아요. 하지만은 코스닥에 마음을 먹고 장기 투자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구조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현실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스닥이 더 이상 이제 가능성만으로 평가받는 시장이 아니라 뭔가 우량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자금의 유입도 변동성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지향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변화하고 진화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ETF를 통해서 ETF의 어떤 비중이 늘어난다든가
또 연기금의 어떤 편입이 확대된다든가 여기에다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뭐 조만간에 조금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잘 가면 좋은데 사실은 중소형주들의 실적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말씀해 주셨던 정부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눈길이 또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코스닥이 1000도 아니고요. 3000이 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여당이 강조를 하면서 불기둥을 뿜었거든요. 근데 이게 첫날이라 그런지 전부 다 가서 여기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일단 지난 금요일의 반응은 이러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네.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지난 6월 정도에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오랫동안 정말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이것이 불이 붙으면서 주가가 이제 하루에 강하게 급등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어떤 그 급등에 너무 거기에 또 이제 집중하시기보다는 네.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코인 그 자체가 아니라 결제, 뭐 정산, 또 네. 이제 규제 이런 인프라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에 대한 이제부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시장에서 움직이는 쪽은 뭐 플랫폼이라든가 피지라든가 이런 쪽에 좀 쏠리는 모습인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어떻게 보면 금융사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그 자금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춘 이런 쪽으로의 어떤 이제 좀 그런 쪽으로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마 2월 달에 뭐 관련 법안이 발의가 예정이 돼 있고 3월 중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 디지털 자산법이 국회가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뭐 이제 저는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니고 은행 예금처럼 이자 수익까지 생길 수 있는 꺼먹고 알먹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이제 뭔가 핀테크 플랫폼 쪽으로의 대규모의 자금 유입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자를 만약에 주는 것들이 확정이 된다라면은 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법제화의 또 다른 핵심은 금지되었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의 허용이에요. 만약에 이제 기업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수탁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거예요. 개인 자금보다 아무래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수탁의 필요성이 이제 강하게 나타날 거고 또 이제 기업 간의 어떤 대금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제 아톤이라든가 무슨 뭐 헥터 파이낸셜 같은 이제 보안이라든가 결제 기업들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호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일단 인프라와 관련돼서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종목들 또 코인 발행이라든가 결제와 관련해서는 다날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솔루션이라든가 보안 관련해서는 뭐 LG CNS라든가 아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향후에 그러니까 뭐 지난주 금요일날 워낙 다 급등을 네.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네. 하지만은 일단 이 어떤 흐름이 이어진다라면은 말씀드린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눌렸을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혹시 이 안에서 뭐 탑픽이라고 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탑픽보다는 예. 몇몇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한 종목이 또 뚜렷하게 가기보다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렇게 뭔가 그 인프라라든가 또는 이제 발행 시장, 결제 시장 그리고 거기다 보안까지 이런 쪽에서의 각자의 어떤 종목들이 좀 이제 동행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결제 플랫폼 그리고 솔루션에 따라서 각각 세분화된 자료 화면이 앞서서 나갔으니까 기업들이랑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하면은 원래 바이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급락을 딛고 갑자기 반등을 보인 걸까요? 아니면 이제 낙폭이 너무 과했다.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갈 때가 됐다라는 시그널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코스닥이 만약에 정말로 이제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사실은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또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이제 시총 상위주들은 바이오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시총 상위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또 이제 바이오 몇몇 종목들이라든가 예.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코스닥 시장으로의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관 자금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상대적으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타겟팅이 먼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던 측면이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한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뭐 금리 인하 시기에서의 성장주들에 대해서 호재라는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기존에 이제 바이오주로 아무래도 쏠림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뭐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치고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덜해졌고 바이오에 대한 자금의 어떤 집중도 예전 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의 대장주가 예. 이제 복합적인 악재를 좀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표출이 된 거죠. 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또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의 주가 레벨을 후퇴시키는 그러한 좀 역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면한 과제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단 많이 빠졌어요. 낙폭과대로서 이제 반등은 나는데 여기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3월 달 정도부터는 아시겠지만 바이오 관련된 학회들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회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고요. 또 하나는 뭐 여전히 지금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시장의 시각이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임상시험의 결과라든가 또는 뭐 최근에 보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경구용 치료제의 부각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뭔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재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이런 악재 국면은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의 어떤 관심이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그런 양상이 보인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부터는 다시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그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 접근이 필요한데 조금 그 세분하자면은 비만 치료제는 역시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탑 티어들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관심이죠.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CDMO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 어떤 경쟁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생물보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시 그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감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의료 인프라라든가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뭐 의료 인프라 관련해서 뭐 수술 도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다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또 이제 의료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키워드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지금은 종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은 역시 전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D&D 파마텍과 한미약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CDMO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흐름이 저는 여전히 올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전문 업체로서의 어떤 위상이 올해 좀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브스메드 같은 종목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사실 이쪽은 이제 수술 기구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 뭐 이제 수술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까지 저는 조금 압축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이오 종목까지 이렇게 압축을 딱 해주니까 어떤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봐야 할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코스닥 3천을 위해서 저희도 어떻게 좀 포트를 꾸려봐야 할지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2차 전지랑 로봇 쪽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인데 로봇이 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막판에 가면서 이제 2차 전지인가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코스닥으로 바뀐다면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또 다 코스피에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또 빠질 때 기다렸는데 지금 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손이 나가기 어려운 게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하고 주가는 분명히 왜 괴리가 엄청나게 나타날 거예요. 실적 안 좋은 건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의 시점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사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그 대규모의 계약 해지라든가 또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어떤 그 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악재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국면이었고 그 반영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악재에 대해서 둔감화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악재들이 반영됐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시장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측면이 말씀하신 대로 로봇에 대한 어떤 로봇 배터리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들인 거죠. 네. 사실 배터리 업계 내에서는 아직까지 실제 로봇 시장 내 입지 확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이고 무엇보다도 뭐 그런 것들이 되려면 뭐 전고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기술 자체가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입장이지만은 시장은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배터리 그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걸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굉장히 그 뭐랄까 고성능, 그러니까 또 이제 장기 시간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한 그런 그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뭔가 재료가 있을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악재들은 반영이 됐고 호재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에다가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어떤 우호적인 환경을 좀 조성하는 그런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닝 시즌과 맞물리면서 실적하고 주가의 괴리가 주가에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이차전지를 대응하는 그런 관점은 철저하게 조정 시에 매수해요. 이게 지금 삼성SDI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올랐을 때 매수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철저하게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죠? 실적이랑 주가의 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빠질 때 좀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자라는 그런 스탠스였고요. 로봇주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은 로봇 업종 내에서는 네. 굉장히 빠르고 강한 순환매가 나타났었죠. 그러다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과거의 대장주들이 그러니까요. 좀 강세를 보였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시장과 연계가 돼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결국은 저는 뭐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봇 쪽에서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모빌리티 기술과 로봇 기술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물류자동화라든가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다양한 분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 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 부품주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로봇 관련주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범위의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로봇이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쪽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뭐 구동을 할 수 있는 것들 또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 인공지능 AI 그리고 센서 뭐 배터리 통신 운영 서비스까지 점점 확장이 될 건데 그 안에서 결국은 차별화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로봇의 키워드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실제 매출이라든가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지 또는 로봇 외의 다른 산업과 연계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또 기술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로봇주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서 이제 종목들을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로봇주들은 조금 더 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시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변화가 어떤 실용의 시장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이 좀 변화를 한다면은 기존에 올랐던 것들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의 영역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 가는 장세보다는 옥석이 좀 가려질 걸로 보시는데요.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매출이라든지 뭐 조금은 구체화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어제 올해 좀 주목을 하는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고요. 왜 두산 로보틱스냐면은 올해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도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10년 네. 만에 흑자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역시 저는 여전히 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차와 연계가 되어 있는 밸류체인의 종목들 이거 현대차 그룹주들도 있을 것이고 부품주들도 있을 것인데 뭐 이들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올랐기 때문에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건데 이들 종목들이 조정을 거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매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두산 로보텍스 로봇으로 얼마만큼 돈을 벌어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요. 끝으로는 역시나 실적이죠. 이번 주는 실적 빅이벤트 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빅테크들 줄줄 나오고요. 우리는 또 SK 하이닉스 비트로 뭐 여기는 좀 주 후반이긴 한데 오늘부터도 나오는 기업이 많잖아요. 네. 대표님 이번 텀에서 어떤 실적주 기대감 갖고 계세요? 공교롭게도 사실 28일 날하고 29일 날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시장 중심 종목들의 실적이 다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9일 날 삼성전자 확정 실적, SK하이닉스, 현대차 실적이 다 발표가 돼요. 난 전 하루에 이렇게 다 발표되는 거 처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이번 주는 변동이. 실적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된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역시 관심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와 함께 아마도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같은 주유 침하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의 얘기들이 어느 수준의 얘기가 나오는지가 주목을 해야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같은 어떤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뭐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그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LG화학부터 해가지고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포스코 피처링 같은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결국 지금 이제 먼저는 리튬 가격 추이라든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 언제쯤 반등할지 이번 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그렇다면 수익성 반등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은 ESS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뭐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 또 이제 그 미국 내에서 했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는 실적 자체보다는 향후의 컨센서스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때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관전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은 일단 첫 단추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아니면 조금 빠질 때도 기회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상대적으로 저는 코스닥의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좀 더 우위를 보이지 않겠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코스닥이 아마 천 안착을 시도할 거예요. 일단 뭐 코스피가 조금 슬로우해진 상황에서 그렇다고 코스피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만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의 시장 전략은 지금까지 뭐 반도체면 반도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주에 좀 집중이 돼 있었던 그 어떤 자금들을 이제는 조금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이제 반도체는 대장주들은 가져가는 전략이지만은 그 아래 따라 있는 어떤 소부장의 비중을 늘린다든가 또는 바이오라든가 이렇게 이제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쪽으로의 자금의 분산 또는 포트폴리오의 정비 이 전략이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중심 포인트를 잘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